나도 잘 찍어보자. 사진을 처음 시작하고 카메라를 사고 나서 흔히들 하는 생각이죠. 왜 내 사진은 별로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사진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진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좋은 화질이나 높은 화소, 그리고 누군가는 보기 좋은 색감이라고 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피사체에 집중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피사체에 집중되는 사진은 무엇일까요? 이걸까요? 아니면 이걸까요? 사실 사진에는 정답이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 번째 사진을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피사체에 집중하기 쉽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피사체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최신 기종의 카메라들을 보신 분들은 이런 단어를 보셨을 겁니다. 오축 N스탑 손들림 방지. 이때 오축은 롤축, 여우축, 피치축, X축, Y축을 말합니다. 특히 피치축이나 여우축은 추후에 수정하기 힘든 축이기 때문에 의도되지 않았다면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롤축이란 자동차 핸들처럼 원형으로 돌아가는 축을 말하고, 이 X축과 Y축은 각각 좌우와 상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치축 같은 경우는 세로 회전축이고 촬영자의 시선이 위를 향하는지 아니면 아래를 향하는지 마치 고개를 들고 숙이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요축 같은 경우는 이 피치축과는 달리 촬영자의 시선을 좌우를 향하는지 아니면 우를 향하는지를 말합니다. 이 X축과 Y축은 크롭을 통해서, 롤축은 이미지의 회전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지만 이 피치축과 여우축 같은 경우는 상이 맺히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고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사체를 최종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방향에서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물 같은 경우는 인물이 그런 포즈를 했다고 하면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이러한 수평 같은 경우는 건축이나 풍경 등의 큰 정물을 찍는 상황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지키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분할 구도입니다. 보통은 격자 기능을 켰을 때 3/3개의 칸으로 화면을 나누는 격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선들이 교차되는 점들에 주 피사체를 배치하게 되면 사진이 심심하지 않게 예쁘게 나옵니다. 흔한 얘기이면서 누구나 다 쓰는 기법이긴 하지만 보편적이게 되었다는 건 그만큼 쉬우면서도 좋다는 얘기죠. 이 분할에는 크게는 2분할과 3분할법이 있습니다. 이 2분할은 당연하기도 중심에 주 피사체를 부각하고 싶은 부분을 놓는 것입니다. 만약 그 구도가 심심하다면 주 피사체를 중심뿐만이 아니라 중심선 내부에 배치게 하기만 해도 색다르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나게 됩니다. 만약 이 사진에서 주 피사체인 인물을 이렇게 배치한다면 조금 불안해집니다. 물론 이 중심이라는 게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하게 진다는 점에서 분리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불안한 감정을 만드는 것 역시도 표현의 일부였기 때문에 꼭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3분할입니다. 3분할은 마치 우리가 틱택토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그려서 교점에 주 피사체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3분할은 점만 세도 4개, 그리고 이 기준점은 2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사체가 여러 개일 때 활용했을 때 좋습니다. 또한 이 2분할과 달리 옆모습이라면 첫 3분의 1의 피사체를 채우고 나머지 3분의 2가 남는 공간이 되어서 피사체가 보는 방향성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방향으로 한다면 이런 느낌이 나고요. 반대도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바라보는 부분과 이동하는 방향성의 부분이 좁기 때문에 좀 불안하거나 답답한 긴장감을 나타낼 때 아주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인물 같은 경우는 전신샷을 찍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신체 일부분 나오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관절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상을 생각해보면 항상 전신이거나 흉상이거나 이렇게 관절이 아닌 어중간한 부분에서 잘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을 자르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주요 인물 구도에는 크기별로는 풀샷,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오는 건데요. 전신을 모두 담아서 인물이
동작에 초점을 맞추는 구도와 미디엄샷, 이 허리 위부터 머리까지를 담는 구도가 있는데요. 이때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지만 사진보다는 영상에서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바디랭귀지 등을 표현해야 될 대화 장면에서 많이 쓰이는 구도인데요. 이제 사진에서는 주로 이렇게 바스트샷이나 클로즈업을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안정감을 주면서도 보기 좋고, 클로즈업의 경우에는 얼굴과 가슴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구도로 이제 흉상을 생각하면 좀 표현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클로즈업 되면 답답한 느낌이 좀 들게 되니까 그런데 또 자주 사용되지 않는 만큼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고 사진이 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구도에는 답이 없으니 이러한 기본을 가지고 응용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런 구도 같은 경우는 찍어볼수록 더 자연스럽게 응용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사진 속의 액자를 만드는 겁니다. 사진이란 이 네모난 프레임 안에 시각 정보를 담는 것이죠. 그렇다면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 있다면 어떨까요? 프레임에 시선을 가둬줌으로써 사진은 어떻게 이목을 끌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진이 다 네모난 프레임 안에 담겨 있다 보니 좀 더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프레임 안에 프레임을 만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고양이라는 주 피사체를 감싸고 있는 거를 나뭇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 나뭇가지가 고양이 주변을 둘러싸면서 시선을 한 군데로 모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 피사체인 고양이에 시선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진들이 네모난 액자에 담겨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집중시키면서도 추가적인 스토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러한 사진 속의 액자를 만드는 구성도 좋은 구성입니다. 사실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하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분량이 많아졌네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사진은 없다. 그러나 사진가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예쁘게 내야 할 확률이 높다는 말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술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결국에는 창작자를 담아내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봐주신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나를 표현할 수 있다면 뭐든 해도 되다입니다. 결국 구도나 배치 등은 도구일 뿐 진정한 예술은 창작자 안에 있는 것, 바로 아이디어와 감정입니다. 사람들이 명작을 보며 눈물 흘리는 이유는 그 명작이 담긴 형식이 아닌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다가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심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만으로도 그러한 기술은 그 역할을 다합니다. 너무 구도에 고착되지만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하면 결국 담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Capture Happiness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